뭘 만들어? 만난 거.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직업이 요리사인데요. 그는 정말 요리하기를 즐깁니다. 월급쟁이 요리사지만 틈만 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요. 휴일이면 자기 집에서도 만들고, 심지어 친구 집에 방문해서도 음식 만들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당연히 어디 가나 인기 짱이죠. 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앞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만화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틈만 나면 뭔가를 그려요. 남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립니다. 심지어 노래방에 가서도 그린다니까요. 글쎄, 남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자긴 더 신나게 그림을 그려요. 때로 즉석에서 척척 캐리커처를 선물을 해서 분위기도 빵빵 띄우고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그리는 이유를 물었더니 답이 간단해요. 새로운 캐릭터 구상이랍니다. 서예가인 저로서는 공감 100배죠. 오늘 소개할 제 직업의 응용은 아웃테리어입니다. 사실 제가 돈을 아껴서 집을 짓다 보니 제대로 된 건축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못했어요. 설계도라 할 것도 없지만 집을 지을 기초 그림도 제가 컴퓨터로 대강 구성한 것을 토대로 공사를 시작했으니까요. 어떡합니까? 어떤 구조로 지을 것인지 제게 물으니 제가 그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축대를 쌓을 때나 담장을 쌓을 때나 제 생각을 가미할 틈이 많았어요. 현관 앞에는 사계를 넣고 중간 대문인 나무문에는 태극을 그려 넣기도 했어요. 투자가 적으니 집은 정말 밋밋하게 기본 형식만을 갖출 수밖에 없었지만 구석구석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름의 아웃테리어로 장치해서 집의 구조적인 단조로움을 조금은 보완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운치 만점인 현판과 주련입니다. 예전에는 서예, 즉 글씨 예술은 실용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우선 실용할 곳이 많았지요. 그 옛날에는 임금의 교지나 사자관의 기록 등이 다 북글씨였잖아요. 서신이나 일상의 기록 등 많은 것을 직접 써야 했습니다. 이것이 멋지게 쓰고자 하는 마음과 개성 등이 예술의 경지로 이입될 수밖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문명의 발달,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변한 것처럼 글씨의 실용성도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이제 쓰는 글씨 시대는 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쓰는 글씨의 용도가 줄어들었을 뿐이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캘리그라피가 사라질 대상이 아니니까요. 글씨가 더욱 예술화를 추구하게 되고 글씨 쓰기의 기능은 더욱 특수하게 쓰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폰트 글씨로는 대신할 수 없는 예술적이고 강한 생명력으로 더욱 대접을 받죠. 특히 전통성과 예술성, 작가의식을 잘 살려낸 작품은 정형화된 폰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서예가는 시대 변화에 잘 대처하면 여전히 그 특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직업도 그 직업 전문가로서 응용하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가들은 이런 푸념을 해요. 현대의 주택구조상 작품을 걸 벽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벽 그 자체에 인테리어를 도입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때다 싶어 작가들도 화선지만 고집하지 말고 벗어나는 것은 어떨까요? 액자도 탈피하는 등 더불어 변하는 것이죠. 사실 멋과 붓이 만들어내는 느낌 많은 선의 오묘함은 설치서에는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신 음과 양, 두께와 함께 생기는 마티엘 효과는 평면의 화선지 작품과는 아주 다르죠. 이렇게 직업을 현실에 응용하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주문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응용의 즐거움이 배가 되고요. 오늘은 서예가인 제가 제 직업을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했는가를 소개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알찬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영상으로 자유롭게 펼치는 서예가 손작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